평생 정말 열심히 모은 내 자산,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걱정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국세청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합법적인 자산증여 마스터 플랜을 제가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3억 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나 중요한 걸까요? 잠시 후에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100억 원의 자산을 아무런 계획 없이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인 손주에게 순서대로 물려주잖아요. 그럼 증여세, 상속세 다 떼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 고작 33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자산이 말 그대로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엄청난 손실 막을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이 전략적 증여 툴킷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순서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그동안 막연하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증여가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계획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 증여세율은 최고 50%나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인 계획 없이 섣불리 자산을 옮겼다가는 내 자산의 절반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주 전략적으로 증여를 시작하는 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모든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핵심 도구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는 바로 이 10년 타이머입니다. 이게 뭐냐면 증여재산 공제라는 아주 좋은 혜택인데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 아직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혜택은 10년마다 새로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해서 10년 단위로 꾸준히 증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죠. 그런데 2024년부터 정말 반가운 기회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이 숫자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결혼 출산 특별공제라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기존의 5천만 원 공제에다가 추가로 1억 원을 더 세금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진 거죠. 만약에 양가 부모님이 이 제도를 모두 활용한다면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최대 3억 원이라는 정말 든든한 종잣돈을 세금 걱정 없이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요, 내 자녀의 이 돈은 바로 내가 합법적으로 준 돈입니다 라고 국가에 증명하는 일종의 합법적인 꼬리표를 달아주는 행위예요. 나중에 자녀가 집처럼 큰 재산을 살 때 국세청에서 이 돈 어디서 났어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 과거의 증여신고 내역이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기를 다졌으니 조금 더 큰 금액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옮겨야 하는 분들을 위한 심화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당장 증여세를 내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이 4.6%인데 이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거든요. 그 원금이 얼마냐 계산해보면 약 2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까지는 자녀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세금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국세청에서 진짜 빌려준 돈으로 인정하게 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나중에 급하게 만든 가짜 계약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꼭 받아둬야 합니다. 둘째, 매달 간돈 몇만 원이라도 괜찮으니까 자녀가 꼬박꼬박 돈을 갚고 있다는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야 하고요. 셋째, 소득이 하나도 없는 자녀한테 몇억 원을 빌려준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겠죠. 자녀가 이걸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는 보여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게 아주 깔끔한 방법 중 하나죠. 예를 들어서 회사 SNS를 관리하게 하거나 간단한 업무 보조를 맡기고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급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은 인건비만큼 경비 처리를 해서 소득세를 아낄 수 있고요. 자녀는 증여세 걱정 없이 정당하게 번 소득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숫자는요. 사업가 부모님들께 주어진 가장 강력한 한방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5억 원입니다. 만약 자녀가 창업을 꿈꾼다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라는 제도를 정말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무려 5억 원까지 증여세 한 푼 없이 한 번에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 5억 원이 넘는 금액도 50억 원까지는 일반 증여세율보다 훨씬 낮은 10% 세율만 적용되니까요. 가업을 잇게 하거나 자녀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할 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자, 지금까지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부턴 전략만큼 중요한 거, 바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계좌 이체할 때 무심코 적는 계약금 지원이라든지 증여 같은 메모 있죠. 이거 나중에 국세청 조사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자백의 증거가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적지 않거나 만약 빌려준 돈을 받는 거라면 대여금 상환처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습관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대출금을 부모님 통장에서 바로 갚아준다거나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내라고 돈을 또 보내주는 거, 이거 전부 다 추가 증여로 봐서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어요. 모든 돈의 흐름은 반드시 자녀의 계좌를 거쳐서 자녀의 이름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자녀가 이미 직장을 다니면서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부모님이 계속 생활비를 준다? 이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건 좀 과한데 싶은 지원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증여는 결국 상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했던 재산은요, 전부 다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의 벽을 넘어서려면 부모님께서 건강하실 때 정말 하루라도 빨리 증여 계획을 시작해야만 진짜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산을 지키는 정말 다양한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도구보다 더 중요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요,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위한 10년 타이머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